네, 9시입니다. 11월 24일, 23일 목요일 재미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길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개장 후에 시장 수급을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 정민이어친 뷰노 질문 주셨는데요. 338220입니다. 오늘 아침 강세 출발이네요. 자, 준호, 제가 이번에 3분기 실적 업데이트 하면서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자, 뷰노를 보면요. 핵심이 이 AI 의료는요, 성장성이 핵심입니다. 이 성장성이. 수익성은 둘째 문제고, 이 성장성이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3분기만 매출이 36억, 상반기가 48억인데, 오호.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오호, 예측, 예후 솔루션, 네, 딥카스인데요. 이게 계속 성장을 하는군요. 이게 뭡니까? 하면요. 밑에 나와 있어요. 딥카스라는 게 환자의 내과적 징후, 네,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을 해서 24시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수로 표시를 해주는. 그래, 점수가 예를 들어 86점이다. 아, 저 환자 지금 86점이니까 간호사님, 의사님, 저 환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세요. 이런 거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도움이 크게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간호사가 부족한데, 야, 저 사람은 집중적으로 봐. 이런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 뭐 당연히 늘만하죠. 그래서 당연히 비급여행지니까 환자가 이거 저거 할게요 이래야 됩니다. 하면 비급여로 우선해서 나중에 실손보험으로 해서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 병원 수가 계속 늘면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네, 저런 거 좋겠죠. 그래서 이 매출 성장이 뚜렷하다. 그럼 최근에 주가가 좀 비리비리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환사채가 이게 이제 1회 전환사채가 전환가가 낮잖아요. 집중되면서 30만 주, 27만 주. 그래서 21일 날 27만 주 상장 때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뷰노 전환사채 물량이 거의 다 소화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뷰노가 네, 이때는 기관들이 팔았어요. 전환사채를 판 것 같고요. 다시 사네요. 그래서 뷰노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JLK도 마찬가지예요. JLK라든지 루닛도 다들 이 의료 AI가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매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초기다. 의미가 크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이랬는데 그게 좋은 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저는 AI 의료는요. 주식시장의 미래를, 경제의 미래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AI 의료는 내년은 매우 당장, 내년 전망은 매우 밝구나. 뭐 후내년은 또 후내년을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의원님,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의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뭐 나트륨 전지도 있고 전고체 전지도 있고 하는 게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 기술은 완전히 확정이 돼 있어요. 소형 건전지는. 근데 자동차에 쓰이는 중대형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 그래서 계속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 초기라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이제 확실히 주류 기술이 자리 잡겠죠. 지금 LFP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LFP.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요. 중국에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기 오토바이 불나는 거 숱하게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 정부가 다 그걸 차단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LFP가 불이 안 난다. 그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LFP가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쓰이면 네, 불날 가능성이 좀 적죠. 근데 이걸 자동차에 쓰면요.
자동차는 출력을 확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나죠. 그래서 그냥 LFP는 여러분 캠핑 좋아하는 분이 네, 파워뱅크 같은 데는 LFP 써야죠. 거기다가 삼원계 NCM 쓰고 이건 바보짓이죠. 비싼 걸 쓸 필요가 없죠. 그런 용으로 쓰는 거지. 이걸 전기차에 쓴다. 이게 전기차의 주류가 된다. 이건 정말 무식이 케미칼이라는 거를 정말 모르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이 나오는 얘기 그 이유도 초기라서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이 골타하게 순매도가 아침에 제법 많은데요. 자, 뭐 우리는 개장후에 수급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좀 많아서 시장에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네요. 오늘 또 그래서 AI 관련도 좀 오르고 파러스 아이바이오 어제 이어서 오르고요. 파러스 아이오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AI는요. 결국은 효율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AI라는 게 효율성. 네. 그래서 신약 개발할 때도 신약 개발에 제일 일들이 많죠. 일단 후보 물질 추출까지가 여기서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요인들은 후보 물질, 그 다음에 이걸 최적화,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물질도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그 병에 그 적응증에 맞는 후보 물질을 찾는 것도 일이고 후보 물질을 찾아도 용량을 어떻게 최적화하는 건데 이걸 일일이 사람 손으로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박사급 인력이 그렇게 많아도 1년에 뭐 후보 물질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AI가 대신한다. 이건 뭐 모든 제약사들이 지금 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AI를 다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워낙 분야가 많아서 그래 각 부분은 물론 좀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AI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 전문 인력들도 상당히 신뢰감이 높은 업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로부터 인셉션 멤버로 될 정도로 이건 좀 객관성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 리포트 보시면 AI를 통해서 후보 물질 이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찾게 해줍니다. 돈도 적게 들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해 보여줄게요 하는데 그것들이 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런 건 아무래도 희귀라는 거는 그 약이 없다는 거거든요. FDA 승인 받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다고 FDA가 아무나 희귀의약품을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유한약으로 기술 이전한 것도 있고 성과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것까지 갖추고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그래서 지난번에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모았다가 폭락장을 맞았죠. 9월 달에 쭉 빠졌는데요. 뭐 9월 때 이때 바이오주하고 뭐 AI주하고 다 빠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뭐 내용은 이렇구나 정도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는 분과 아예 모르는 분하고 차이가 좀 크다. 자, 코스닥에 지금 외국인이 또 따라서 춤을 춥니다.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9시 한 5분 내외까지 팔다가 춤매도를 줄이니까 또 금방 춤을 추네요. 이 정도로 코스닥 수급은 지금 매수도 취약하고 매물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팔면 밀리고 조금만 사면 오르고 이런 흐름이네요. 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파러사이바이오가 움직이면 그런 배경이 있는 회사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 요즘 두산 로보틱스가 야무지게 올라가네요. 이게 또 의미해요. 그 시세의 연속성을
내는 종목이 참 없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내고 있어서 이것도 저 보고 있는데 454 그리고 상장 전에 제가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근데 로봇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어떤 거냐면요. 두산 걷어부는 없겠고 상장 전에 제가 만든 리포트라서 네,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요것 만드는 거예요. 협동 로봇. 협동은 뭘 협동을 하냐? 사람하고 협동하는. 네. 기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협동하는 요게 협동 로봇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좀 크죠. 상장 전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 그 드는 무게에 따라서 5개 종류가 있는데 이 HMA 이 3개 시리즈가 있는데 네, 아니군요. 4개 시리즈인가요? 이걸 전부 다 만드는 경쟁사보다 훨씬 종류가 많다.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 종류가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4개 시리즈가 협동 로봇 4개 시리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인데 근데 제가 보면 이미 뭐 유니버설 로봇도 있고 이런 로봇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예를 들어 의료 AI다 이러면 그 부분에는 뭐 그 영역은 독보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로봇은 이게 제조업인가 신산업인가 제가 그걸 아직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시장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요거 하나 지금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면 로봇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여타 업종으로 그 분위기가 확산될 수가 있는데 과연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도 로봇주들이 강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업종을 보면 2차전지 흐름을 보면요. 오늘은 무난합니다. 오늘 또 나노 신소재가 오늘 조금 돋보이네요. 이쪽이 지금 실리콘 음극재 쪽이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쪽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보이고요. 네, 내부 중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동차 고만고만 하고요. 바이오 어떤가요? 바이오도 네, 딱히 뭐 바이오는 물론 종목별로 움직이는 거지만요. 바이오는 딱히 보이는 거 없네요. 파로사의 바이오 정도가 오늘 좀 눈에 보입니다. 그다음에 후공정 쪽은 엔비디아가 약세라서 그런지 후공정 소부장 쪽은 약세고 그러다 엔비디아가 저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디램들이 이제 좀 장비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별다른 움직임 기존에 뭐 한다면 뭐 테스나 유진테크, BSK 뭐 이런 쪽에 있죠. 이런 쪽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장도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자, IT들도 개별 종목별로 몇 종목 좀 보이네요. 그래도 분위기는 좀 났습니다. 오늘 보니까 PI 첨단 소재, 세경 하이테크, 동은 아나텍 그래도 좀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보이네요. 게임주들은 네. 다음에 엔터주들 조금씩 움직이고요. 오늘은 로봇 테마가 제일 도드라집니다. 좀 힘좀 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좀 종목 장세에 활력을 좀 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화장품도 조용하고 네. 지금은 업종으로는 로봇 관련주들만 좀 도드라지는
형편이고 이쪽이 좀 시장 전반에 확산되면 좋겠고요. 2차 전지는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 쪽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적어 볼게요. 9시 15분입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소폭 0.1% 상승인데요. 무난합니다. 외국인들이 우선 코스피는 걱정할 게 없죠. 코스피야 35억 순매수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불안감도 적고 이렇습니다. 코스닥은요. 상반대로 지금 아침에 벌써 변동성이 좀 심한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315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이 없어서 사모펀드는 아침에 지금 거의 관망이고요. 투신도 관망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이 달려있는데 외국인들이 개장 초반에 움직임에 따라서 어제랑 똑같네요. 다만 외국인이 순매도하다가 순매도를 조금 줄였는데 코스닥은 상대로 강하게 반등해서 오늘은 좀 힘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제 그랬듯이 외국인들 제가 데일리에서 보여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움직임이 시장에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어서 외국인 움직임은 그대로 우리한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도 아침도 어제와 비슷한 양상인데 다만 해당 터반 한 10여 분까지는 시장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영향은 받고 있으나 좀 힘은 느껴진다. 요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요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고 막 900여 개 이랬는데도 제가 여러분께 종목 흐름을 소개시킬 종목이 없을 정도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중앙첨단 소재가 어제 있었고 오늘은 파라사이 바이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뭐랄까 뭔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네요. 자, 그래도 오늘은요 이 외국인 동향이 답을 말해준다. 과연 어떨 것인가. 그리고 내일은 신규 상장 종목이 2종목이라서 그게 일단 부담스럽다. 네, 기러기님, 중앙총도 2025년, 2025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불만인 게 그겁니다. 시장에 선동적인 인기 유튜브들이 또 우리가 또 자극적인 말을 해야 또 반응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선동적인 얘기, 몇 년 갖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재산이 10배가 늘 겁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인기 없는 분들이야 뭐라고 떠들어도 괜찮겠지만 시장에 영향력 있는 분들은 정말 표현을 좀 조심해야죠. 그렇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으로 몇 년 후를 누가 알겠습니까? 내년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라떼는 말이야. 저는 또 특히 또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주식을 잘 안 팔잖아요. 주식을 매매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이러면 나는 장기적으로 주구장창 갖고 갈래. 이런 경향이 많아서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렸지만 늘 강조드렸지만 제가 계속 주식은 카멜레온처럼 변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계속 만나면 느낀 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DNA가 다르구나. 지금의 2030 세대들은 완전히 우리랑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고 해야지 우리 방식대로 고집하면 우리가 고사당하겠구나.
근데 분명한 거는 중앙첨단 소재가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2024년 말에 공장을 완공하면 이 케미칼이고 불소니까 한 제가 볼 2025년 하반기 정도부터 본격 매출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공장을 지어놓고 판로가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공장을 지어놨지만 판로가 문제인데 이 집은 엔캠이라는 판로가 확 정해져 있으니까 아주 편한 거죠. 그래서 공장을 짓기만 지면 뭐 쭉쭉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주가는 미래를 현재화하는 게 주가 아닙니까? 언제 주가에 선반영하느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거는 사실이지만 꼭 제가 이럴 때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나는 줄 들고 그냥 가만히 묻어둘란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서 네, 루닛도 그렇잖아요. 올라가서 좀 이런 21세나 이격도가 크다 이럴 때는 좀 한번 매도해 주시고 네, 이격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격도가 좀 많다 싶으면 사고 이런 걸 해줘야죠. 변동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루닛도 이거 50% 반토막 났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삼성 SDI 이런 종목도 변동성이 엄청 크죠. 이제는 대형주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쭉 75만 원 했다 숨도 안 쉬고 4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대형주도 별거 없더라. 이게 시대의 대세 흐름이라서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질문하셨지만 2000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다만 매매는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잘 이용해야 되겠다 해야지. 네, 미래가 좋다고 주구장창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3년 동안 들고 있겠습니다. 이러시면요, 네, 망합니다. 3년 후를 누가 알겠습니까? 특히 제가 계속 양극재 업체는 말하지만 여러분 산업을 보실 때 시어머니가 몇 명인지 봐야 돼요. 시어머니. 이 위에 시어머니가 많을수록 그 산업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 메이커가 있고 전기차 아시죠? 전기차 메이커가 위에 시어머니가 있고 배터리 셀 만드는 시어머니가 있고 그 밑에 양극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양극재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전기차 업체들이 힘겨워 코드도 적자고 한 대 만들 때마다 3만 불씩 적자를 보고 있고 셀 메이커도 기껏 영업이익률 3% 잘나면 5%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양극재 업체가 돈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만약 양극재 업체가 수익을 많이 내면 전기차 업체가 가만히 있을게요. 야, 더 낮춰. 야, 니들이 싸게 만들어야 내가 차를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셀 업체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업체가 셀 업체를 조지는데 셀 업체가 또 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인 산업적 구조, 그것도 양극재란 건 제가 늘만 70%가 원자재 가격입니다. 금속을 사서 만드는 거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원가예요. 나머지 30% 가지고 급료도 주고 전기요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공 마진을 보는 제조업이다. 우리가 환상을 깨야 됩니다. 기술력하고 관계없는 분야입니다. 산업 구조적으로. 소재들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소재는 중국의 경우 분리막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죠. 분리막은 원가율이 한 20% 되나요? 그 다음이 전해액, 리튬, 염, 도파민이고요. 그 다음이 음극재까지가 수익률 1등 중국 업체 기준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그 다음에 동박. 영업이익률, 중국 업체들 경우는 영업이익률 순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2차 전지를 보시면 그림이 쉽게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그래서 지금 다시 외국인이 또 파니까 또 밀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 지금은 개장하고 시장의 수급 흐름에 외국인의 흐름에 따라서 춤을 추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발빠르게 대응하시고 다만 내일은 그 신규 상장 종목이 두 종목이나 돼서 내일은 아침 개장 전부터 사모펀드와 투신의 순매도가 크게 나타날 거고 이게 시장에 부담 요인을 작용할 겁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초단타만 하시고요. 매도를 하시려면 조금 서두르시고 매수는 좀 느긋하게 내일까지 본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장중에 외국인 상황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장 흐름으로 보면 지금 로봇 테마의 이 분위기가 시세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여타업종으로 옮겨갈지 이걸 지켜봐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 기르기 공매도 제도 근데 공매도가 사실은 우리 전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합니다. 매우 미미해서 공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네,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개별 종목별로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알테오젠 같은 게 지난번에 이 난리가 가짜뉴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이걸 사특한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조심.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맨 지난번에 LS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가짜뉴스가 이게 가짜뉴스였거든요. LS가 뭐 제2의 포스코다 이거 텔레그램을 막 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현혹돼서 많은 분이 샀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제2의 포스코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뭐 매수한 세력은 또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공매도한 세력들은 또 저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의 교란 요인이 있을 뿐이지 공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떻다 한다는 거는요 핑계죠 핑계. 다만 이제 지금은 공매도 금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기 좀 편하죠. 왜냐하면 좀 예전에는 많이 여러분이 공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위에 그 공매도가 나올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여기서 크게 매물이 나올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만 붙는다면 올라가기는 훨씬 용이한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종목 장세가 되면 종목들이 움직이기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잘 안 나타났네요. 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늘리니까 다시 코스닥 지수도 쭉 밀립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 순매도 줄여주니까 쭉 오르더니 또 순매도를 조금만 늘려도 쭉 밀리는 코스닥 시장은 매우 지금 수급이 취약하다. 네, 아메리고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 효과는 주가가 올라갈 때 예전만큼 브레이크가 그렇게 크게 걸리질 않는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9시 30분인데요. 수급 한 번 더 정리 적어 보겠습니다. 코스닥만 볼게요. 코스닥은 15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122억 더 매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변화에도 지수가 다시 쭉 밀리는 모습이고요. 사실 그림은 쭉 밀리지만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요즘은 조금 변동폭이 적어서 어쨌거나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신과 사모펀드는 오늘은 별다르게 신규 상장 종목이 없어서 관망 분위기라서 오늘은 정말 외국인에 따라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지금 등락 종목 수는요, 지금 729대 765, 하락 종목이 조금 많아졌는데 15분 전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이 47 종목이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은 89 종목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 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목의 등락 변화도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남아있는 거는요, 외국인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드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통상 요즘은 10시 전후를 저점을 찍고 돌아섰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10시 돼서 이렇게 비리비하다가 좀 더 밀렸어요. 한 11시 정도에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막판에 좀 낙폭을 줄였는데 어제 흐름은 좀 이런 흐름을 보였다.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오전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저점을 찍고 오후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오늘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437억 순매도니까 많은 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많은 건 아닌데 과연 또 제 아침 방송 마치고 10시 전후 10시 11시 보고 오늘도 오전에 저점을 찍고 돌아설지 아닐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결정되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지금 시장 흐름 보니까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시세의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네.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테마로는 오늘은 로봇 테마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초에는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이게 긍정적이고, 종목별로 봐도 파러스 아이 바이오 같은 거 종목들 움직이는 거 있다. 또 개별주들이, 업종이나 개별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이번 주 전반보다는 나은 흐름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을 될지 그걸 오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도 출발하고 있는데 오전에 저점을 찍고 오후장으로 돌아설지 이걸 보셔야 되겠고, 시장 흐름적으로는 지금 로봇 테마들이 좀 주목할 만큼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 테마가 여타 테마들로 확산될지, 그 다음에 종목별로도 좀 종목별로 움직이는 종목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 분위기가 확산될지 그 초점 맞추시고, 다만 잊지 마셔야 될 건 내일은 신규 상장주가 2종목이 있어서 내일은 코스닥 시장에 좀 먹구름이 끼어 있다. 이 점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매일 제가 수급 얘기만 드려서 좀 저도 답답한데, 뭔가 좀 업종이나 테마나 제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께 기업들이나 산업을 막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활발한 흐름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자, 오늘도 나머지 시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시간도 외국인 동의 초점 맞추면서 저도 여러분과 장중 속보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의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고맙습니다.